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결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변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객관적 환경이 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 마음 공부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것이 학문적으로 완전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인 결합선 같은 학자들이 그것은 맞다고 증명한 이론입니다. 반드시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스폰서 말만 듣는다거나 누구 말만 듣고 이거 좋으니까 해봐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안 하지도 마시고 자기가 직접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게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대 나왔는데, 이대 아니라 저대 그대를 나와도 50이 넘으면 다 똑같아 말하는 게, 이게 학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닥터 부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개업을 해가지고 의사를 했는데 잘 안 돼. 그래 페이닥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페이닥터가 얼마 안 됩니다. 페이.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주 공주로 잘 사셨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일수록 성공을 잘해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 왜? 지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듣지를 않아. 여러분 모차르트 아시죠?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가난해가지고 음악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강사에서 배우다 온 사람은 강사료가 100실링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은 50실링. 어떤 강사에서 배우다 온 놈은 도대체가 틀리게 배워가지고 고치질 않는다는 거, 이놈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강사를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되게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데 왜 미쳤다고 여기를 오겠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실패를 했으면 그 방법을 버리고 애터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거 옳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안 했어.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벌이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 방법을 바꿔야 돼. 우리 박 회장님 바꿔 그랬잖아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조직은요, 그것이 기업 조직이 됐건 공공 조직이 됐건 내 후배로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대충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의 경리부다. 경리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겠어요? 상과대학에서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파트너로 들어온 사람은요, 어떤 분이 내 파트너가 될지 전혀 예상 불능. 남자일지 여자일지 나이가 많을지 적을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직 생활을 40년 한 사람이에요. 국가 보위를 잘했다고 보고훈장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여기 서서 지금 사기치겠어요? 나 사기 안 쳐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왜 여기 서 있느냐? 저는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저쪽에 남쪽에 있는 이태리라든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요,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잘 왔다고 지금 아까 우리 박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다시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70%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지금 들어보지도 않고 하셨죠? 고용률 70%. 그러니까 지금 15세부터 60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잡는데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하는 사람이 70%가 돼야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선진국들이 죄다 지금 고용률 70%예요. 우리나라는 59%예요. 59%. 그런데 이거 1%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59%인데 70%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구석에 자빠져 놀고 있는 여자들을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남자들은 고용률이 70%가 넘어요. 왜?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하여간 죽으나 사나 뭔가를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70%가 넘는다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40 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 10명 중에 6명은 집에서 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걸 끌어내자. 그러니까 말은 고용률 70%로 올리자 그 말인데 뒤집어 놓고 뭐예요? 여자들 나와서 일 좀 해라 그 말이거든요. 좀 신경질 나시죠? 그런데 다행히 여기 애터미 사업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성공을 잘해요. 오늘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 3억이 돼가지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온 분 6분이에요. 6분인데 남자는 하나, 여자 5. 야, 그렇게 돼 지금. 그래서 지금 고용률 70%로 올려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잡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요. 괜찮은 일자리, 디센트 잡 이게 없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한 뭐 30만, 40만, 대학원까지 하면 한 50만이 돼요. 50만 명이 나오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몇 개냐면 5만 개예요. 5만 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45만 명은 안 괜찮은 일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괜찮은 일자리로 안 가요. 차라리 놀고 자빠져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느냐? 있어요. 지방공단에 중소기업 가보세요. 우리 한국 젊은이를 찾기가 힘들어요. 전부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지방에 뭐 5일장에 갔더니 난 인도네시아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나시고 시커매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옆에 지방공단이 있거든. 공단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이 없는 게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2, 30만 되지만 한 100만 되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지 전반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국민적 인식이 나빠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이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오게 되고 정말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점점 애터미는 괜찮은 일자리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센트 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밑에 누가 들어옵니까? 신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세대가 괜찮은 일자리라고 사회적 인식이 바뀔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대학 졸업한 신세대가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경고를 해요. 여기서 뭐 월천댁, 뭐 이천댁, 삼천댁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치약 하나 팔아봐라. 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못 판다. 그것도 팔지 않고 엄마 코드 받아가지고 니 덤네 그따구 짓거리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공부를 한 걸 해봐서
무지무지 어려워요. 고시 합격하기. 신림동 지금 고시천만인들 10만 명이 있답니다. 10만 명이요. 그 사람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요. 맨 낙제만 한 놈이 고시 공부한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decent job,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올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야. 앞뒤가 꽉 막힌 놈도 들어와요. 이건 도대체 완전히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괜찮답니다. 그 사기꾼 클럽에서 나온 무슨 책이 있더라고요. 가장 사기치기 좋은 놈, 똑똑한 채 하는 놈. 이건 아주 직방이래요. 사기치기 좋은 놈, 그래가지고 똑똑한 채 하는 놈. 가장 사기치기 어려운 놈, 하나밖에 모르는 놈. 이건 절대로 말을 안 듣는데, 이건 절대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이놈은 하나밖에 모르는 놈. 그 사기꾼 책을 보고 이거 맞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도 포용하시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미네랄, 비타민 C라든가 미네랄 있죠? 그걸 가지고 저는 효과를 봤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은 저는 해모힘입니다. 해모힘으로 효과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옷을 벗으면 조폭 수준 비슷해요.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배도 갈라가지고 이렇게 뭐 꺼내고 뭐 그래요. 등도 가르고 뭐 여기도 찔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할 때, 많이 하고 그때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나았는데, 사람이 자동차 가다가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날 수술했던 교수한테 가서 사람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 그러면, 우와, 이게 대학병원 맨날 하는 게 가자마자 여기다 주사기 꼽아가지고 피 뽑아. 안 그래도 지금 피가 부족한데 또 뽑아. 그래가지고 뭐 분사간다고 난리여. 그래가지고 뭐 폐검사한다고 뭐 어디 무슨 뭐 뛰어보라고 그러고 여기다 뭐 잔뜩 붙여가지고 그러고 있고, 엎드리라 해가지고 뭐 이거 심전도 검사한다나 뭐 한다나 뭐 이러고 있고, 한 놈은 뭐 망치 들고 다리 톡 들으면 톡 올라가고 뭐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 힘없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 교수님 저보다 건강하신데요? 그 분명히 아마 신경성일 겁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저도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요 연구소장 제안을 했을 때 거부를 했어요. 우선 이미지가 좋지 않고, 내가 무슨 뭐 여기 사기쳐서 돈 벌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두 번째는 힘이 없고, 사람 힘이 없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내가 배터리 방전이 될지를 모르니까 운전을 못 해. 이게 이렇게 갑자기 팍 떨어져요, 힘이.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처럼 저도 여기 앉아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고,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니로구나. 어쩌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고용 문제와 소득 창출 문제. 그리고 이제 해모힘을 먹었어요. 근데 해모힘은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먹어온 사물탕이거든요. 사물탕에서 그중에 인삼만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야, 이게 배터리 방전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 점점 길어져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젊은 사람은 밥 골고루 먹으면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지금 건강 검진을 하고 왔는데요.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진답니다. 떨어지고, 요즘 채소는 옛날 채소보다 함유된 영양소가 60분의 1이라나? 그래가지고 채소를 통해서 그걸 다 흡수하려면 뭐 한바지개를 먹어야 된다나? 근데 그걸 어떻게 먹냐 이거야. 의사가 그래 나도 먹으니까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은 그 흡수율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몽땅 먹어버리지 마세요. 적당히 자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과를 봤거든요, 그게. 그래서 혹시 연세 드신 분 중이나 또는 병 어떤 문제가 계신 분은 그런 걸 드시면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 낫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우리 몸에 언밸런스 된 것을 아마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메커니즘 또는 중간 어떤 기제 같은 건 저는 몰라요. 마지막으로 앤드류 카네기의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뭐라 했냐면은 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정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해서 그걸 벌래 그랬어요. 뭘 해서, 네가 뭘 해서 그걸 벌라고 그러냐. 뭘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서 구멍가게를 할 거냐, 수퍼를 할 거냐, 미장을 할 거냐. 뭘 해서 너는 월 5천을 벌래. 카네기가 두 번째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벌래? 언제까지 그걸 달성할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행동을 할래 지금? 이 네 가지예요. 그래 놓고 다섯 번째는 이걸 종이에 써라. 지금 같으면 컴퓨터로 뽑아라 그럴 텐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요. 이걸 종이에 써라. 그래 놓고 네 침대 위에 붙여놓고 잘 때 한 번 외우고 깰 때 한 번 외워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자꾸 나는 월천택이 된다, 월천택이 된다, 오늘 5천택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3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